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 국정조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다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어째야 하느냐, 그 다음 김은혜와 강승규의 그 국회에서의 발언,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퇴장시키는 것이 적절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이 세 가지 정도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좀 수습이 되느냐 어떻느냐, 오늘이 아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 이상들 3선 이상급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집니다. 아마 내일은 초재선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집중타를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상민 장관이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폼나게 자기도 장관직을 떠나고 싶지만 수습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해서 또 많은 집중타, 민주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오늘 출석을 하면 민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민 장관 진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은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논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과 예산심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 민주당이 법을 어기고 12월 10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 어기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에 준해서 예산 집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 그런데 이것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 전국이다, 이 수습을 놓고 전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예산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70여 건의 법안 단 한 건도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민주당이 협조해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바라고 뭔가를 생각한다, 협의해서 지금 이 전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좀 오락가락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진석 위원장과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것이 좋으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1%든 100%든 모두 자신의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관심이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 누가 되느냐, 공천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또 공천을 좌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하고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지금 비어있는 당협위원장도 70곳 가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는, 자락을 까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김은혜 부분을 가지고 장제원이 이야기하고 나서면서 이제 또 친윤 핵심들이 다시 등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도 언제까지 당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 순방을 가기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결정하면 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대통령 수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신에 대해서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 칼날을 좀 무디게 해볼 요량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추모 공간을 만든다.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정진상은 이제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김의겸 대변인을 내세워서 계속 비호하는 이런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급도 아닌데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그렇게 비호하느냐. 그러다가 정진상, 김용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후폭풍은 모두 민주당이 덮어써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재명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물러나라는 그 요구를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장외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거 굳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선거를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피부로 당장 곧바로 느끼게 되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서명운동에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있는데 또 국민들의 호응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곧 검찰이 또 넘겨받아서 수사를 할 텐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재명 방탄, 이 참사를 이재명 방탄에 활용하려고 하느냐.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저런 민주당의 저런 참사를 악용하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반사적으로 경쟁관계니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중도층이 오히려 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건 여론조사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 중도층이 늘어나는 것이죠. 중도층은 지켜보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민주당은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켜보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국정조사는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이 또 보강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배상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참사를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 정말 비극적인 이런 참사를 가지고 배상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고리는 세월호에서 이제는 끊어야 한다. 여기서 끊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무적 책임도 필요하다면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오늘 중진 간담회 비롯해서 내일은 아마 초재선 간담회가 있게 될 텐데 먼저 김은혜 논쟁. 이 김은혜 논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꼴입니다. 김은혜를 퇴장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김은혜가 한 말 웃기고 있네. 김은혜가 웃기고 있네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겁니다. 김은혜나 강승규가 다 국회의원을 지냈죠. 국회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또 국회에서 의뢰에 있는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농담들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또 좀 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이태원 참사를 논의하고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김은혜, 강성규를 퇴장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논쟁을 하게 되면 웃기고 있네라고 한 말이 잘못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김은혜와 강성규가 퇴장을 한 것은 김은혜가 먼저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에게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김은혜가 국회의원을 해봤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퇴장하는 것이 옳겠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일단 회의는 속개해서 끝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주호영이가 그걸 주호영이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는 것이 맞죠, 사실은. 웃기고 있네 정도의 필담이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하지 못한, 김은혜가 사과를 했듯이 정말 부적절한 언행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쨌든 김은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호영이가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김은혜가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한 것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을 왜 자꾸 논란을 일으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진퇴 부분입니다. 이상민 진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체의 흐름을 보고 있고, 이 국정 흐름을,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고, 또 시시각각 달라지는 분위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묻고 그 다음 법적 책임,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 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먼저 묻자. 정확한 원인이 먼저 한번 밝히고 그것이 순서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수습에 나서보라.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오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대학교 다 뭐 후배였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아주 오랜 측근이고 또 이상민 장관 자신이 자질을 갖고 있고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이태원 참사가 빚어진 근저 배경에는 경찰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검수완박 등으로 인해서 정치경찰로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이 검수완박에 상당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경찰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수습 체계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을 전체를 쇄신해야 한다. 그 작업을 할 적임자가 이상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수습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이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실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또 실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나옵니다. 민주당이 집중타를 퍼부을 겁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또 뭔가 실수를 좀 해라. 이상민 장관이 이런 실언이 이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나도 폼 나게 장관직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수습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만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비교하면 개인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답변한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잘 반박한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메시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쉬운 말로 국민들이 그래, 한동훈 장관 말이 맞잖아. 민주당 말이 잘못됐네. 민주당이 또 오버하네. 또 뭐 가짜잖아. 근거도 없잖아. 어느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똑똑하다. 똑똑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만큼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금 내각에도 원희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결정적인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의 감성적 부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을 하고 이 지금 경찰이 이렇게까지 정치 경찰로 이 경찰의 일부분이 변질된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노력도 해왔고 또 앞으로 경찰 전체를 쇄신해야 될 가장 적임자가 이상민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상민 자신이 이걸 잘 수습해 나간다면 실현하고 이러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을 묻겠다. 그 정무적 책임이 경찰청장 선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상민 자기가 잘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또 장관의 자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전체를 보고 대통령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상민 자신 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을 하고요. 지금 경찰의 수사에서는 책임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은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은 정해질 겁니다. 국가 배상 부분이. 아마 경찰의 수사가 안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일어날 겁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입니다. 보고를 받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경찰청장급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상연락망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게 의무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지휘계통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지휘계통의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게까지 물을 수 있느냐, 경찰청장 선에서 끝나야 하느냐, 정무적 책임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것, 여러 가지 전국 전체를 보고 귀국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맡겨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왜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는지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싸늘합니다. 국정조사를 가지고 왜 서명운동을 벌이지? 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지? 지금 경찰 조사 잘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더 하게 될 텐데 지켜보고 국정조사하자. 그동안 수도 없이 국정조사했는데 제대로 조사된 것 한 번도 본 적 없다. 언제나 정치적인 공방전만 펼쳐졌다. 국정조사 지금 한다라고 해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결정하더라도 하세월입니다. 언제 국정조사가 열릴지 정의는 누구로 할 거면 뭐 복잡합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또 수사권도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뒤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자. 이재명이 비극적인 참사까지 자기의 방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게 100% 드러나 있고 100%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예산심의 민주당에서 안 해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의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여기에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것보다 수십 배 더 중요한 것이다. 전 국민적인 슬픔인 이런 참사를 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유가족들에게 뭐 배상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해서 언제까지 이런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정확한 수사로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상 범위를 밝히는 이런 법적 체계로 나아가지 않고 정쟁의 도구, 정쟁으로 악용할 것이냐. 여기에서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현실 정치에서도 주호영 대표가 국정조사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된다면 주호영의 리더십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국정조사, 이상민, 김은혜 중에서 핵심은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주호영이가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